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장우입니다. 오늘 방송은 울산시 공공교통에 관한 현실과 진보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울산시의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울산시 시내버스 115번을 운전하고 계시고 또 학생버스 지회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하고 계신 오연일 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115번을 몰고 있습니다. 학생버스에서 재직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학생버스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좀 나눌 거는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인데, 여기서 시내버스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배차나 운행에 대한 관한 게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 네. 그리고 이제 울산시의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정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울산시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울산시와 관계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시내버스 회사는 지금 울산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예, 6개 회사가 있고, 시내버스 회사는 6개 회사에 이제 버스가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을 책정해서 줍니다. 그것을 표준운송원가라고 하죠. 네. 예,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용역을 통해서 이제 산정을 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 이제 타이어나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방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울산시에서 적자분의 95%? 예, 지금 97%에서 95%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편차가 네. 예, 실제로 98%까지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협상한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간 한 1,400억 정도에 달하던데, 예. 가까이 1,300 몇십억이던데, 예.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예,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6개 회사에 그거를 이제 적자분을 97%에 대한 적자분을 매년 울산시의 재정으로 1,300억 이상을 지원한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내년 되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울산시가 어떻게 울산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매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400억 가량이 이게 지원되고 해마다 이제 지원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은 주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울산시에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돈을 1,400억 가까이 주는데 관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줬지만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게 사업조합의 재정 관리나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을 울산시장이 당선되면 거기에 이렇게 파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그 안에 실제로 시내버스 관련해서 시와 이것을 업무를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업조합 전무님이 계시죠. 시에서 이제 파견된 직책입니다. 주로 이제 새로 된 민선시장이 울산시장이 이제 시장에 측근이 가시겠네요. 예,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그런 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울산시의 버스 택시과에서 이거 관장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회사가 6개 있고 울산시에는 버스 택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사업조합이라는 게 있고, 버스 사업조합의 전무를 새로 당선된 시장이 나오면 그 사업조합의 전무가 바뀌는데 주로 당선된 시장의 측근이 여기가 배치가 된다.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올해의 경우 1,400억 가까이 되는 재정을 그 버스 회사들 6개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1,400억. 아닙니다. 시내버스. 시내버스만, 예, 시내버스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신도여객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신도여객 사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울산 시내버스 회사는 본래 7개였습니다. 신도여객이라는 회사가 2020년도 말에 이제 폐업하게 되는데 파산하게 되는데요. 본래 7개였는데 울산시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시내버스는 재정 지원으로 모든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모든 돈을 줬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을 어디다가 빼돌려도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도여객 같은 경우는 경영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한 돈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사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세금 여러 가지 운영비를 다른 곳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경영부실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실제로 퇴직금 미적립금이 60억 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60억 원이 이제 다른 곳에 사용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죠. 실제로는 이것을 버스는 한 대당 개인 택시처럼 버스 한 대당 면허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의 택시 면허 가격은 1억 정도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한 대당. 그리고 버스는 실제로 대구에 얼마 전에 거래된 가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한 대당 거래된 게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죠. 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버스 변호판 가격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실제로 대구시보다 표준운송업과 지원금이 높습니다. 그러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번호판 가격은 당연히 그 번호판 가격이 높겠죠. 사업 수익이 높으니까. 실제로 울산시는 대구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업주들이 사고 팔고 하나요? 예, 그것을 이제 무슨 번호판? 시내버스는 40대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기본 단위가 40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울산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서로 몇 대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도여객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것을 영원으로 66대를 영원으로 대우여객에 넘겨버렸습니다. 영원, 제로. 번호판 가격이나 버스 가격이 이제 영원이죠. 우리가 66대를 계산해보면 실제로 거의 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제 나오는데 1억 5천으로 가정했을 때. 근데 그것을 영원으로 양도양수를 해버린 거,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하고 있던 퇴직금, 적립금 안 되고 못 받는 임금, 미지급 임금, 이런 분들이 그걸 다 그냥 부채를 떠안게 되는, 자기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죠. 실제로 그것을 한번 사기를 친 거네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게 버스 노선권을 팔아서 이 사람들의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원으로 넘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퇴직금도 잃어버리고. 그거를 또 울산시가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용인을 해준 거죠. 용인했다기보다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시에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이것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날리게 하는 행정을 실제적으로 추진을 했던 거죠.
추진했고 그때 이제 그런 충격으로 이용주 열사가 돌아가신 예. 거죠. 돌아가셨고 또 뭐 수개월간의 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예,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화가 좀 나는데 예. 그때의 택시버스 과장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해가 지금 마을버스에 또 뭐 중요 직책을 하고 있다는 거 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참 뭔가 이게 석연찮은 예, 버스 업계의 운영의 문제, 부실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쨌든 울산시입니다. 시에서 돈을 그만큼 1,400억 가까이 지원하는 이상 시민의 세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그 1,400억에 다 포함된 것이 퇴직 적립금, 임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빼돌려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해도 그것을 뭐 수년간 그렇게 해도 반복해도 관리가 안 되는 이런 현실로 인해 가지고 신도역의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버스를 그냥 영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노선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을 넘겨버리는 사실 노선 사고 팔고 하려면 그 시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가 예, 있어야 맞습니다. 되죠. 근데 그걸 동의를 해주는 울산시 정책 이런 것들이 한 노동자의 를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날려먹는 날려버리는 이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1,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그렇게 부실하게 하고 또 뒤로 돈을 빼돌려서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쓰는 걸로 봤을 때는 관리만 제대로 하면 시민의 세금도 좀 아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들,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이런 문제점들도 좀 해결하고 또 버스가 부실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신도역에 그 관련해서 버스 수리비도 또 빼먹어가지고 수리 안 해가지고 버스에 불이 나고 몇 차례나 그랬던 게 있죠. 예. 예, 그런 위험에서도 또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실제로 뭐 타이어나 여러 가지 버스 소모품에 대해서도 뭐 중고 부속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도역에서 이제 엔진룸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런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달리던 버스에서도 불이 나고 울산은 또 관광버스 회사에서도 큰 사건이 났었죠. 예. 예, 화재로 많은 인명 사고가 있었고 버스라는 게 대량 인명 사고로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원금을 주고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새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중고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데 실제로 근데 울산시에서 관리 안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울산시에서 소모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이 돈들이 지원된 돈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아직까지도 적립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퇴직금이 없이 내 퇴직금이 10수년째, 10년, 20년 일한 사람들이 퇴직금 하나 적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심각한데요.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 지원한 명목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적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버스 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예. 이런 게 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장치는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여러 가지 운송
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이 있습니다. 예. 사업을 하면서 정비 불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결국 관리 부재네. 네, 관리 부재입니다. 실제로 관리 부재로 이러한 사태들이 반복되고 행정적으로 부재가 이제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울산시의 시민들의 발인 울산시 시내버스가 울산 시민들의 세금이 1,400억이나 이렇게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좀 제대로 관리돼야 일하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 그리고 또 울산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울산시 시내버스가 진정한 울산 시민의 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한 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시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논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현일 지부장님, 울산시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울산시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그 재정 지원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원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실제로 회계감사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회계 공시된 부분, 전자 공시된 부분과 울산시에 제출된 회계 공시 부분이, 회계 부분이 지금 다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분식 회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세금이 지금 울산 시민들의 세금이 재정 지원되는데 분식 회계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울산 경찰청에서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울산시가 책임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울산시 시내버스 사업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그리고 버스 운영에 대한 완전한 이 개선, 이런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